무시회란이 발발한 지 거진 3년째. 거제 잠문포 외성 근처에서 잠문포 해전이 발발하였다. 갓돌이는 잠문포 해전에 참전하고 있는 조선 수군이다. 잠문포 외성에서 끝까지 버티는 왜군들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려 하자 이곳은 절대 못 내어준다. 이순신 장군은 육군과 더불어 공격을 가한다. 갓돌이도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뜬 갓돌이는 주위를 살펴보고 놀란다. 자신이 외국 진영 그러니까 잠문포 외성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는 장문포 외성 아닌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자신은 야마모토라는 이름의 왜군의 몸에 들어온 것 같았다. 야마모토, 왜 그리 벙찐 얼굴을 하고 있어?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야마모토라는 외놈은 지금 내 몸을 하고 있는 건가? 갓돌이는 조선을 침략한 주위 왜군들이 무척이나 증오스러웠다. 이건 기회 아닐까? 이 국건이 닫혀있던 장문포 외성 안에서부터 박살내는 기회. 자신에게 무시당한 왜군은 굴하지 않고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조선군이 양쪽에서 공격해오니 죽을 지경이지. 식량도 거의 떨어져 간다는데. 갓돌이는 그 왜군을 통해 정보를 얻기로 결심하고 대하에 응한다. 무시당하던 왜군은 감동한 눈치였다. 일단 이놈에게서 장문포 외성의 정보를 모두 얻어보자. 그렇게 한동안 그의 이야기를 듣다 그가 본 뒤 조선인 노비 돌쇠였다는 걸 알고 갓돌이는 놀란다. 조선에는 옛 주인놈처럼 뚱뚱하고 거들먹거리는 돼지 양반들만 있는 줄 알았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재가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구먼. 단시 가혹한 정치에 질린 조선 백성들은 침략해오는 왜군을 맞지 않거나 더 나아가 왜군으로 합류하기도 하였다. 양반이 무언지 징집에서 제외된 그놈들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네. 오히려 왜군들은 한심을 사려고 먹을 것도 주었지. 나도 그래서 여기 들어온 거 아닌가. 돌쇠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속이 편하겠나. 결국 조국을 배신하는 것인데. 노비라고 양심이 보통 사람과 다른 건 아니구려. 한편 갓돌이의 몸속에 들어간 왜군 야마모토 역시 처음에는 무척 혼란스러웠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갓돌이가 그랬듯 야마모토도 차차 상황을 받아들이며 조선의 상황을 접하게 된다. 조선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에 무척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모습들을 본 야마모토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고뇌한다. 자신의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이 맞는가? 내 조국은 무엇을 위해 조선을 침략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가? 그의 정의는 결의에 찬 이순신 장군과 사기가 고양된 조선 수군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중 한 수군 홍배의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난 본래 어부였던 조선 수군이지. 그는 전쟁으로 아내와 갓 2살 배기 딸을 잃었다고 한다. 둘을 잃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 수 없었네. 미리 준비 못한 부패한 조정도 외놈들도 전부 원망스러웠구먼. 고통의 시간을 겪은 홍배의 말은 야마모토를 온통 뒤흔들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바가 있었다네. 나와 우리 가족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조국을 지키고자 싸우고 있다네. 거제는 어업이 발달한 평범한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자신의 생계를 꾸리던 소박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것만 생각했지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잠문포 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다. 소중한 걸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결의가 얼마나 강한가. 조선과 일본은 1593년 화의를 맺으니 전쟁이 발발한 지 곧 1년이 되는 해였다. 몸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므로 갓돌이는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가고 야마모토는 조선에 남는다. 아, 나의 조국이여.
왜군은 많은 조선인 포로들을 끌고 왔고 기술자들과 문화재들을 약탈했다. 갓도리는 그들 중에서 맞순이라는 조선인 포로를 만난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을 이 처지로 만든 적국의 군사 갓도리를 경계하였으나 계속된 그의 친절에 마음을 연다.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유명한 도자기 장인이었던 맞순이 아버지 역시 그런 갓도리의 진정성을 꿰뚫어 보았다. 막순아, 그는 조선인 포로인 우리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는구나. 마치 자신이 조선인인 듯 말이다. 그가 보기에 갓도리는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쁜 것은 백성들이 아닌 지도자들의 야심 아니냐. 그들은 큰 것을 보느라 작은 것들, 소중한 것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과하곤 하니 말이다. 맞순이는 갓도리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갓도리는 사랑을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을 실토한다. 그렇게 잠깐이나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고백할 것이 있어. 실은 하지만 3년간의 지지부진한 하인은 결렬되고 일본이 재침략한다. 갓도리는 어쩔 수 없이 왜군으로 출전하나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다. 본디 나 자신과 막순이 모두가 조선의 백성이나 막순이에게 돌아오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어찌하면 좋은가? 이러한 갓도리의 고민을 간판한 맞순이의 현명한 일침. 조국과 양심을 버린 이를 저는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자기를 만들 때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녀의 일침을 듣고 갓도리는 결심을 굽힌다. 자신은 왜군이 아닌 조선 수군으로서 전쟁에 임할 것이다. 자신이 찬조하는 모든 것을 영혼으로 담는다. 그렇기에 장인은 흙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잘 빚어야 한다. 한편 야마모토 역시 자신의 정의관을 완전히 수정하고 조선군을 필사적으로 돕는다. 자네는 무언가 처음 봤을 때랑 많이 달라진 느낌이구먼. 나처럼 깨달은 순간이 왔나 보지. 갓도리와 야마모토는 둘 다 7천량 해정에 참전한다. 하지만 둘의 결의와 달리 전세는 조선군에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어이 야마모토 자네 들었나? 그 멍청한 조선 조정이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키고 있다더군. 어찌 영혼을 그리 취급할 수 있는지. 결국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인지외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패배하고 만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정신을 잃었던 야마모토는 눈을 떠보니 자신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멍하니 깨어있는 야마모토에게 돌쇠가 다가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자신은 다른 왜군과 다른 느낌이라고 믿고 말한다면서 아무리 등진 나라라지만 내가 등진 건 조선의 백성들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층이었나 보오. 입맛이 씁쓸한 게 맘이 영 펀치 않구려. 그렇게 일본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자 놀란 조정이 부랴부랴 이수신을 산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이수신 장군의 지휘력 하에 있는 조선 수군을 누가 당하랴. 명랴 대첩 놀랴 해전을 겹치며 길고 긴 전쟁에 막을 내린다. 이수신 장군의 삶도 전쟁에서 막을 내린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야마모토는 맞순이와 맞순이의 아버지를 조선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자신의 정의를 지키고 바이바이, 사요나라. 갑돌이와 맞순이는 서로 의지하며 전쟁으로 인한 조국과 백성들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